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국채금리 공시가격 동시 폭등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이슈로 국채금리가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한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167%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201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자, 10년물뿐만 아니라 5년물까지 같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3년물마저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발표될 코픽스에서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일 기재부에서 국채금리 급등에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국채 발행 분산 등을 통해 시장 부담 완화 및 안정세에 흔들림 없이 최대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금리 상승세 추세는 이 발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자, 국채금리 상승은 지난 금요일 미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높았던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측치보다 소폭 더 올라갔는데 이게 2018년 12월 이후의 최고치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선행지표가 높게 나타나니까 3월, 4월 소비자 물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인플레 우려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일각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분기별 상승률이 5%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한 겁니다. 반면에 증시는요, 국채금리 인상 리스크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FOMC에서도 이에 따라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자, 현재 한국 국채 수익률이 뛰는 근본적인 이유, 글로벌 시장의 금리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뛰고 있냐? 결국에는 전 세계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10년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매수자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경기 회복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 전망과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수급 불안감까지 모두 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물가 급등 우려에 국채를 매도할까요? 간단합니다. 물가가 많이 뛰고 있는데 1.5% 이자 받아봤자 실질적으로 손해다. 실질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장기적으로 고물가가 전망되면은 장기채를 팔고 단기채로 옮겨 타면서 자, 추후에 떨어질 국채의 가격을 잡자, 이렇게 전략을 바꾸겠죠.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 국채 시장을 보면은 1년물 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3년물, 5년물, 10년물만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기재부에서도 2분기 물가 상승률 급등을 우려한 상황입니다. 자, 2분기 물가 급등 가능성, 국제 곡물 물가도 상승세,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자, 전 세계적으로 2분기까지 고물가가 나오는 건 맞다, 이제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견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가 상승세가 만약 내년까지 지속된다, 그 지속 여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운명도 결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와 유사했던 2010년 경우에는요, 이듬해까지 고물가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왜 고물가가 나왔냐? 일단 고유가가 깔려 있었고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식량 가격부터 시작해서 금속 원자재까지 다 같이 올랐던 시기거든요. 또한 지금과 유사한 게 수출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면서 수요단에서도 어느 정도 인플레 수요를 받쳐줬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3월 24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또다시 국채 금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월 18일날 발표된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0.8% 올랐었거든요. 전년 대비. 그럼 이번에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 높게 나타날 거라고 확신을 하냐?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2월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대한민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만약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3월, 4월 CPI에 이제 높은 상승률을 가리킬 전망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국채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부분,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2021년 공시가격 발표 내용입니다. 3월 15일 날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됐어요. 자,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요, 2021년 공시 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호로 2020년 대비 2.7% 증가했대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공시가격 예정안 3월 16일 날 0시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금 찾아보셔도 못 봐요. 자, 얼마나 오른 거냐? 19.08%, 엄청난 수치거든요. 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2020년도 공시가격 많이 올랐다 얘기했는데 5.98%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19.08%, 왜 이렇게 올랐냐? 전국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동안은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게 2020년 하반기였습니다. 그 인상분이 공시가격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야, 세종시 70%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경기 지역도 그만큼 올랐어요. 경기 지역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요, 빌라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세종 아파트 비율이 더 많은 세종시가 유난히 더 높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 내일 발표되는 거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실제 까보면 이 수치보다 훨씬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이번에 특히 많이 오른 이유가 있는데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가 되면서 공동주택 시세 9억에서 15억, 고가 아파트는 70%, 그리고 15억에서 30억까지 초고가 아파트는 75% 현실화율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매년 3%포인트씩 더하면서 장기적으로 90%까지 맞추는 현실화 방안이 이제 발표되었고, 이게 올해 첫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세도 많이 올랐을 뿐더러 현실화 방안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고가, 초고가 아파트로 넘어간 아파트 단지는 훨씬 많이 올랐을 겁니다. 올해 2021년 기준 15억 초과 아파트로 시세가 측정된 경우에는 그전에 70% 현실화율이 적용됐다가 78%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뭐 지방 지역이야 큰 충격을 받겠지만 수도권 지역은 작년에도 이 정도 공시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종부세 세율도 크게 오른다는 부분이에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올해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작년에는 종부세 세율 인상 방안이 적용이 안 됐어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를 했는데 야당에서 반대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고 사장됐고 7.10 부동산 대책에서 더 강하게 바뀌었던 겁니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세율이 2배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자, 세금 얼마나 늘어나냐? 국토부 발표자를 볼게요. 시세 18억 3천만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2020년 보유세가 한 52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2021년에 얼마나 늘어나 봤더니 745만 원 늘어납니다. 한 44% 정도가 늘어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부세 예시는요, 1주택자 기준에 고령자와 장기공제, 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해서 좀 부담 비율을 낮췄던 거고요. 실제 1주택자 말고 다주택자는 훨씬 큰 세부담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인 300%까지 적용되는 사람 꽤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럼 다주택자가 이 종부세를 못 버티고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주택자 이 매물 내놓을까요? 종부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부세는요, 세율은 굉장히 높은데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실효세율이 낮다 보니까 상승 흐름에서 매물을 던질 정도까지 강력한 규제 방안은 되지 못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많은 증여를 통해서 이미 이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미 고가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대비가 개인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매가 없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생각했처럼 막 급매가 넘쳐나면서 가격 폭락까지 이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중저가 지역의 다주택자가 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왜? 6월 1일 이후에는 종부세 중과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 전에 팔려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한 2주 정도 이런 언론 보도 쏟아질 겁니다. 자, 고가 아파트 세금 폭탄. 그래서 어느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더니 강남, 레드펠, 레이크 대치, 팰리스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산출을 해요. 자, 반포자이 보유세 2년 만에 2배 늘어. 여기
이제 큰 평수 같은 경우는 뭐 30억, 40억 이르죠. 국내 최고가 아파트 종부세를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질 거고요. 또한 집값 엄청 많이 오른 지역 종부세 걱정하는 기사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세부담은 그렇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에요. 집값 상승분에 비해서요. 자, 공시지가 발표로 한동안 급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도세 개편 방안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 공시지가 발표로 인한 급매물은 좀 늘어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주택가격 폭락까지 이끌긴 좀 어렵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인별과세 제도예요. 종부세가. 그러다 보니까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할 경우에 12억가량의 높은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다는 부분이고요. 이 종부세, 이 보유세 방안이 효과를 보려면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야 된다는데 지금 그 시기까지는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은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